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그 실습 6-13부터 진행을 해서 제어문을 마치고요. 함수를 에 대한 관련된 기초 지식을 쌓는 그러한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6-13이라고 하는 파일을 먼저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파일에 New File 선택을 하셔서 보는 바와 같이 주석을 좀 달고요. 파일명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 6-13으로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준비해 주시고, 자, 교재 304페이지입니다. 교재 304페이지에 실습 6-13 N명의 점수 입력하기라고 하는 타이틀의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준비해 주시죠.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이제는 다들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는 5명, 지금 여기 보면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으로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or i로 하죠. i in range 1부터 시작하니까 1부터 6이어야겠죠. 5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일씩 증가해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놓고 sum equal sum 플러스 i. 자, 누적 변수이니까 우리는 sum이라는 변수를 먼저 만들고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음 sum 값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다들 잘 하실 수가 있겠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1부터 5까지의 합인 15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n명의 점수를 입력하기입니다. 그래서 그릇 안에다가 n명의 칸을 만들어서 그 n명의 점수를 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5명으로 일단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명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첫 번째 학생은 98점, 두 번째 학생은 85점, 77점, 80점, 65점 이렇게 5개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리스트 그릇 5칸으로 된 리스트 그릇에다가 차례대로 이렇게 담아 놓는 이러한 그릇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이 5번 동작하니까 포문을 5번 돌려야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앞에 보는 바와 같이 1번 학생의 점수, 2번 학생의 점수, 3번 학생의 점수 이렇게 되니까 i가 바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바뀔 테니까 이 i를 사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지금 현재는 1부터 5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1부터 5까지의 점수, 그러니까 1부터 5명의 점수, 5명의 점수를 그릇에다 담는 형태로 이렇게 한번 변경해 보자. 자, 내용이 전혀 1부터 5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하고 5명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그릇에 담는 거하고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념은 똑같습니다. 단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반복해야 하는 행동이 달라졌을 뿐 5번 반복한다 라는 사실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포문은 똑같습니다. 포문은 이대로가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면 된다. 자, 그러면 반복해야 될 내용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뭘 반복해야 되는 겁니까? 점수를 입력받아서 그릇에다 담는다. 이 사실을 반복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점수를 입력받아서 그릇에다 담는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릇에다가 담겠다고 칩시다. 그러면 A 곧 input 이렇게 해주면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A라는 그릇에다 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나오면 메시지 의미가 없으니까 출력을 해주자 라는 거죠. 첫 번째 학생의 점수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째 학생의 점수를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요 1이 우리는 바로 i라고 하는 그릇 안에 1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i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왔을 때는 2번째 학생의 점수가 입력하시오. 그 다음이었던 세 번째 학생의 점수입니다. 바로 요 i 1번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i 값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프린트 출력이니까요. 프린트 i 해주면 프린트 i 해주면 1이 들어가고 여기를 번째 학생의 점수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해준다면 1번째 학생의 점수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 썸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얘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자, 1번째 학생의 점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나왔고 10, 20, 30, 40, 50 입력하면 차례대로 입력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거와 똑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 끝에 이걸 좀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뭡니까? 1번하고 번째 학생의 입력하시오가 다음 줄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연속적으로 한 줄에다가 하고 싶은 거죠. 자,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면 된다? 프린트라는 명령에는 다음 줄로 넘겨라 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콤마 and equal 이렇게 해주면 다음 줄로 넘기지 마 이렇게 될 테니까 실행시켜보면 소정의 목적인 1번째 학생의 점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나온 거 볼 수가 있고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얘는 A라는 그릇에다가 10 담았다가 다시 20을 담고 다시 또 20 담고 40 담고 50 담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일단 이 A에 담겨져 있는 것을 갖다가 그릇에다가 옮겨 놓고 새로운 내용을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그릇으로 우리는 뭘 쓸 거냐면 리스트 그릇을 사용할 겁니다. 그렇죠? 리스트 그릇을 사용할 거니까 리스트 그릇에다가 차례대로 담아 놓으면 되겠죠. 바로 여기 있는 리스트 그릇으로 담아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자, 리스트 그릇으로 S 점수라고 하는 그릇을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자, 점수는 뭐 0점 이하는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점수 5개를 이렇게 담아 놓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들 아시고 있겠죠? S 점수 예 첫 번째 거는 인덱스 번호가 뭡니까? 0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i-1 해주면 되겠네요. i-1에다가 a를 담아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S 점수라고 하는 그릇을 출력해 보면 자, 10, 20, 30, 40, 50 입력하면 10, 20, 30, 40, 50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치채셨죠? 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문자로 들어있다는 점수는 우리는 숫자이잖아요. 숫자이니까 숫자 10, 숫자 20, 숫자 30이 들어가야죠. 자,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기억하고 계시겠죠? 바로 정수로 변환해라 라고 하는 것을 체결해 줘야 한다 라는 거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점수이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자료형을 활용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5명이라는 제약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자, 우리 반 학생이 5명이 아니라 10명이면 어떡할 거고 20명이면 어떡할 겁니다. 자, 10명이면 다시 이 부분을 갖다가 11로 고쳐야 될 거고 100명이면 이 부분을 또 101로 고쳐야 됩니다. 매번 고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또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리스트 그릇도 우리 반 학생이 100명이라면 0을 100개를 쭉 담아놔야 됩니다. 물론 0, 100개 담아놓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0, 100개를 담아놔야 합니다. 20명이면 20명으로 또 바꿔놔야 되고 30명이면 30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했다면 이 프로그램을 상대방 A라는 사람 또는 B라는 사람한테 전달해 줬을 때 그 A라는 사람 우리 반 학생은 5명인데요. 우리 반 학생은 20명인데요. 우리 반 학생은 100명인데요. 그렇게 각각의 학생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세요? 5명이세요? 그러면 여기를 5로 이렇게 바꿔주고, 또, B 선생님 반은 20명이세요? 그럼 잠시만요 하고 여기를 0을 20개 남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21로 바꿔서 전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매번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전달해드려야 되는 아주 번거로움이 있죠. 번거로움이. 자, 따라서 그런 번거로움을 없이 그냥 사용하시는 분이 20명이면 20명에 맞게끔 쓰시고 10명이면 10명에 맞게끔 쓰실 수 있도록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요. 일단 우리는 이 포문을 돌려야 될 횟수를 입력받자라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의 수를 입력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의 수를. 그래서 그 학생의 수가 5명이면 반복을 5번 돌리고 학생의 수가 100명이면 반복을 100번 돌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n의 값으로 10을 주면 1부터 10까지 합이 나오고 n의 값을 100을 주면 1부터 100까지 합이 나오는 것처럼 학생의 수가 5명이면 학생수 n이 바로 5가 되는 것이고 학생수가 100이 되면 학생수 n이 바로 1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n값, 학생수라고 해서 n값을 입력받자.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수를 입력하시오. 해줘야 되겠죠.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맞습니까? 아니죠.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학생수는 숫자죠. 정수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int로 체결해 줘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렇죠? int로 체결해주고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될 횟수는 n일 때, 그러니까 5일 때 6을 썼으니까 10일 때 12를 써야 되고 100일 때 101을 써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를 뭘 쓰면 됩니까? n 플러스 1을 써주면 되겠죠. n 플러스 1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릇에다가는 내가 입력할 학생의 수가 5명일 경우에는 n을 5개를 집어넣고 학생이 100명일 경우에는 n이 아니라 제로를요. 제로를 100개를 담아놓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때 그 점수는 반드시 0을 넣어놓고 시작해야 되느냐? 뭐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알다시피 어떤 숫자가 담기든 상관없죠.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가 우리 점수는 0부터 100점 사이의 점수다 라고 한다면 점수로 0 이하의 점수를 담아 놓으면 되겠죠. 0 이하의 점수를 담아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S 점수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리스트 그릇이니까요. 0을 담아 놓은 그릇. 그것을 n번 반복하면 됩니다. n번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n번 곱하기 하면 되겠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릇에다가 0을 담아 놓고 5번 반복해라. 0을 담아 놓은 걸 5번 반복해라. 그러면 A는 0이 5개 들어져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0이 담겨져 있는 리스트를 갖다가 몇 번 반복합니다. 학생 수만큼 반복한 거죠.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실행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고, 자, 학생 수가 3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하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좀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좀 더 간결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릇 안에다가 리스트 그릇 안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넣는 명령 그거 배웠죠. 그게 바로 뭡니까? append라는 명령이었죠. append 명령.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S 점수에다가 점 append 해라. 뭐를? A를 append 해라. 해주고 자, 초기
리스트로 빈 그릇을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빈 그릇을 준비. 자, 빈 그릇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거 담고, 두 번째 거 담고, 세 번째 담고 차례대로 담으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문장이 없으면 최초의 S 점수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첫 번째 점수를 담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S 점수라는 그릇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그릇에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빈 그릇을 준비해 놓고 시작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실수했네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열명을 했네요.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 30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자, 이때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자, 1부터 시작을 했죠. 1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n 플러스 1인 것이고, 만약에 나는 0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한다면 n까지, 그렇죠? n까지 하면 반복해서는 동일합니다. 이때는 여기가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겠죠. 플러스. 자, 이렇게 되면 0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씩 증가하는 건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좀 더 간결한 코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생략하기보다는 그대로 써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0으로 애초에 써준다면 0으로 하지 말고 1로 시작한다면 여기를 그냥 i로 시작하면 될 테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간단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일보해서요. 자, 지금 요 문장이 결국은 A니까, 이 A가 바로 요 A니까 결국은 요 내용을 요 안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같은 이야기가. 자, 그래 놓고 요 문장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자, 문장을 한 줄 더 줄인 게 되겠죠. 한 줄 더 줄인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시켜보면, 3명이다. 10점, 20점, 30점. 1부터, 실수했네요. 플러스 1인데, 실수죠? 자, 보시는 바같이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했으면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반드시요.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바로 그 내용이 교재 30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쭉 입력을 하다가 보니까, 자, 우리 반 학생은 난 처음에 1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 수 10명 해서 입력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처음에 생각을 잘못해서 10명이 아니라 8명인데 10명으로 착각하고 입력했다. 한번 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서 우리 반 학생이 5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명 입력하고 나서 첫 번째 학생 점수 10점, 20점, 30점 입력하고 가만 보니까 우리 반 학생은 이제 3명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네 번째 학생의 점수에서 점수를 입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뭔가라도 입력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물론 숫자 외에 다른 걸 입력하면 에러가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0을 입력을 하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학생, 다섯 번째 학생에 0이 들어가게 되죠. 물론 0이 들어갔으니까 0은 무시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평균값을 계산하려고 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5명으로 생각을 해서 나누기 5를 하게 된단 말이죠.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평균값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자, 우리는 3명이면 3명만 들어있어야 되고 5명이면 5명만 들어있어야 합니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반 학생이 5명이라고 생각하고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잘못 생각해서 3명밖에 없더라. 그러면 나머지 2명을 추가로 입력하는 이 번거로움,
매우 번거로운 일이고 그것이 나중에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5명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 반 학생이 1000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뭐 896명까지 입력했더니 우리 반 학생은 896명이더라. 그럼 나머지를 갖다가 다 0으로 입력할 겁니까?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죠. 자, 만약 그랬을 때 사용자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엉망이다 라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욕을 할 겁니다. 그러한 일이 애초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실수로 5를 입력하고 입력을 했는데 우리 반 학생이 3명으로 끝났다. 그랬을 경우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친다는 거죠. 아무 점수 없이 그냥 엔터를 치면 여기까지가 끝이야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반복문을 중간에서 그냥 멈추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제 그 입력한 값이 일단은 다시 되돌려서 S점수라고 하지 말고 점수로 하겠습니다. 점수 이퀄 요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아까 전과 같이요. 일단 입력을 받는 것이죠. 가로 2개가 있어야죠. 좀 빠뜨렸네요. 자, 일단 그래서 점수를 입력받고 나서 그 점수가 입력받은 그 점수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자, 빠뜨리시면 안 되죠. 요거 항상 실수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브레이크해라. 종료해라. 그렇지 않다면 진행하면 되는 것이겠죠. 바로 점수를 그릇에다 담아라 해주면 되겠죠. 점수를 그릇에다가 담아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등호가 2개여야죠. 자, 학생 수. 자, 5명이라고 가정하고 첫 번째 학생 점수 10, 이번에는 두 번째가 20, 세 번째가 30, 그 다음에 20. 자, 네 번째 학생에서 종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엔터 치시면 에러입니다. 자, 원래 기대는 여기서 종료하는 것을 원했던 건데 에러가 발생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바로 이 부분에서도 에러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친절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잠깐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바로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 입력하시시오라고 썼네요. 일단 고치죠 한 번에. 바로 뭡니까?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빈 문자인데 그 빈 문자를 숫자로 바꿔라, 정수형으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에러가 발생된 것이죠. 자, 문자 10을 입력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숫자로 바꿔서 담고 문자 30을 입력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숫자로 바꿔서 담고 했는데 자, 아무것도 없는 엔터를 쳤을 경우는 빈 문자입니다. 빈 문자. 바로 이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바로 이러한 빈 문자를 정수로 바꿔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타난 오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바꾸면 되겠죠? 안 바꾸면 최소한 에러는 발생하지 않겠죠? 이렇게 안 바꾸고 실행하게 되면 바로 S점수라고 하는 이 그릇에는 어떻게 담깁니까? 문자로 담기겠죠. 문자로 담기겠죠. 에러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문자로 담길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면 자, 5명인데 자, 10점, 20점, 30점. 자, 엔터 치면 보는 바와 같이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소정의 기능은 동작하지만 문자로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로 담겨 있는 걸 숫자로 바꿔주면 되는데 바로 어디서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담을 때, 그릇에다가 담을 때, 바로 요때 담잖아요. 어펜드에서 점수라고 하는 그릇을 담겨져 있는 것을 S점수라는 리스트에 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요때 바꿔서 담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서 담으면 되겠죠. 자, 실행시켜 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이제 5명
10, 20, 30 하고 엔터를 치면 소정의 목적이 달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에러 메시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엔터를 치면 끝내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ing를 체결해서 집어넣는다 라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재 306페이지의 실습 6-13이었습니다. 자, 지금 요 지점에서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포문을 돌리는 과정에서 학생 수를 입력받고 그 학생 수만큼 포문을 즉 반복을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입력했냐면 점수를 쭉 입력하다가 중간에 내가 끝내고 싶을 때 그냥 엔터 치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굳이 학생 수를 입력받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과 같이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 수를 입력받지 말고 그냥 쭉 입력하다가 끝내고 싶으면 엔터 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학생 수를 입력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바로 이 문장이 논리상 보면 필요 없는 문장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이 없으면 포문을 어떻게 돌릴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n값이 없으면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는 이 과정을 반복을 할 건데 몇 번 반복할지를 미리 알아야 하느냐 하는 거였는데 미리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 내가 중간에 엔터 치면 종료할 거다 이런 얘기죠. 즉 뭡니까? 반복의 횟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의 횟수를 모르고 있는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while문으로 대처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포문으로 돌리지 말고 while문으로 돌리자라는 거죠. while. 자, 언제까지 돌리면 되는 겁니까? 입력받은 것이 얘가 아닌 동안, 바로 점수라는 그릇으로 입력받았는데 그 점수라는 그릇에 담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엔터 치지 않는 동안 반복해라 해주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다가 기술해야 될 내용이 점수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동안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난수를 화면에다가 출력하는데 5가 되면 종료하는 것. 5가 그러니까 매번 난수를 선택했다가 그 난수가 0이면 다시 또 난수 선택하고 또 6이면 또 난수 선택하고 그러다가 언젠가 5가 선택되면 종료하는 바로 그런, 즉 점수라고 하는 그릇이 5이면 종료한다. 5이면 종료한다 라는 거죠. 지금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동안 not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면 동작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점수라는 그릇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물었으니까 일단 점수라고 하는 그릇이 존재해야 되겠죠? 점수라는 그릇에다가 아무거나 담아 놓으면 되겠죠. 아무거나 담아 놓으면 일단 얘가 아닐 테니까 동작하겠죠. 자, 실행시켜보면 뭐죠? 그렇죠. 여기 참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요 i라는 그릇이 아까는 포문에 의해서 돌린 거니까 이 i가 있었지만 지금은 포문이 없으니까요. count라는 그릇을 i로 할까요? i 이퀄 첫 번째로 시작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집어넣었으면 i 이퀄 i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증가시켜야 되니까요. 자, 실행시켜보면 첫 번째 학생의 점수 10, 20, 30 중간에 엔터 하면 종료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몇 명인지 입력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입력하는 거 없이 그냥 우리는
수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그때 당시에 5가 아닌 동안 무작위 숫자를 선택해서 화면에 뿌려줘라 라고 했던 거, 또 메뉴 출력했던 거, 그 당시에 바로 브레이크문을 배웠던 거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배움으로써 중간에 탈출해라 라는 문장을 이렇게 따로 집어넣었으니까 굳이 이 조건에 맞는 동안 돌려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무한 루프를 돌리면 된다 라고 했었죠. 무한 루프를 돌리면 된다. while equal true 해서 무한 루프를 돌려놓고 조건에 맞으면 빠져나가라. 이렇게 간단히 해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while문으로 바꾸면 좀 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자 입장에서 훨씬 간단해진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교재 6-14 이제 n명의 점수에 대해 합계와 평균 구하기라는 걸 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계속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6-14 n명의 점수에 대한 합계와 평균 구하기. 합계와 평균 구하기. 자, 되셨죠? 자,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다가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죠. 포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빠르게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춰 놓고요. 영상을 멈춰 놓고 얼른 타이핑을 쳐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해 보셨죠? 자, 정답은 뭡니까? sum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다가 0을 담아 넣고 for I in range 1,11,1 sum equal 플러스 이퀄로 할게요. 이제는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니까요. 포인트. 자, 바로 이것이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자, 실행시킬 때마다 이 부분이 실습 6-13이 실행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잠깐 볼까요? 자, 실행시키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6-13이 실행될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멈추고 55 요 두 번째 6-14 실행해서 귀찮잖아요. 우리는 요것만 지금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건데 이 과정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잠깐 주석으로 걸어 두겠습니다. 자, 동작하지 마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실행시켜 보면 당연히 55면 딱 나오겠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나 10명의 점수에 대해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여기에 점수라고 하는 그릇 안에 S점수로 할게요. S점수라는 그릇 안에 10점, 20점, 3점 3명만 가정하겠습니다. 1부터 10이죠, 참.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담겼다. 그러다 네 지금 이렇게 담겼다. 그랬을 때 바로 이 부분을 S점수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이것도 55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실 거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10명의 학생의 첫 번째 학생의 점수가 1점, 두 번째 학생의 점수가 2점, 세 번째 학생의 점수가 3점, 4점, 5점, 6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10명의 점수에 대한 합계인 것이잖아요. 10명의 점수의 합계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이 앞에서 했던 6-13이 S점수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점수를 담는 내용이었으니까 그 S점수 그릇 안에는 N명의 점수가 담겨 있을 것이고 그 S점수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다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N명의 점수에 대한 합계 프로그램인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부분은 결국 이 위에서 해결한 것이고 이제 이 주석을 풀고 그냥 이대로 동작하면
이대로 동작하면 첫 번째 학생의 점수가 10점. 아이고, 뭔가가 좀 이상했네요. 다시 돌릴게요. 첫 번째 학생의 점수가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이다. 여섯 번째 학생 없다. 다섯 번째 학생으로 끝이다. 엔터. 해주면 학생의 점수가 들어있고 이 다섯 개의 점수가 합한 게 150. 바로 이거죠. 자, 바로 뭡니까? 1부터 10까지 합 프로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자, n명의 점수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나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했던 이 6-13도 1부터 10까지의 프로그램에서 점진적으로 약간 변화를 시켰던 것 뿐이지, 변화를 시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거의 같은 이야기였었던 겁니다. 자, 이제 출력을 좀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합계, 콤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자, 평균은, 자, 뭘로 할까요? 평균은 AVG로 하겠습니다. AVG라는 그릇 안에다가 구하겠습니다. AVG는 결국 뭡니까? 썸이라는 그릇 안에 전체 합계가 들어있을 거고, 그것을 나누면 되겠죠. 몇으로 나누면 됩니까? 반복한 횟수인 것, 즉 그릇에 들어있는 S점수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담겨있는 점수의 개수, 그게 바로 N명인 것이죠. 그럼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점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내는 명령, 그게 뭐죠? 렌이죠. 렌 S점수 해주면 평균이 구해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평균도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평균 AVG. 자, 실행시켜 보시면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여섯 번째 학생 없다라고 생각하고 엔터.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낸 점수 해줘야 되죠?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10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여섯 번째 학생 없다. 엔터.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합계 구했고 평균 30.0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 합계 퍼센테이지 뭐 써야 되죠? 문자열 포맷 양식 D 써야 되는 거죠. D. 왜? 합계는 정수형이니까요. 한 두 칸 정도 띄고 자, 한 줄에다가 할게요. 평균. 자, 퍼센테이지 뭐 써야 됩니까? 퍼센테이지 뭐 써야 되죠? 퍼센테이지 F를 써야죠. F. 왜? 평균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이니까요. 소수점이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소수점이 있는 숫자이니까 당연히 F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출력하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2 해준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 놓고 퍼센테이지 가로 썸 콤마 AVG. 연가로가 두 개니까 다중가로 반드시 두 개 해줘야 되겠죠? 자, 실행시켜 보시면 자, 첫 번째 학생의 점수 10점, 30점, 20점 3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점, 30점, 20점 들어가 있고 합계 평균 구했고 보는 바와 같이 합계 평균 정상적으로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두 줄로 출력하고 싶다. 요 문자의 포맷 양식을 써서 이렇게 두 줄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역/n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이야기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6-14를 마쳤고요. 자, 이제 6-15가 되겠습니다. 자, 6-15도 계속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6-15 n명의 점수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기. 자, 접수라고 되어 있어서 점수로 고치겠습니다.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지금 우리 반 학생의 점수를 쭉 입력받아서 합계와 평균을 구했고, 이제는 그 우리 반 학생의 점수 중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앞에서 다 다루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연습 문제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던 바로 그 내용이 되겠죠. 그 내용이죠. 자, 최대값과 최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입력했을 때 최고 점수 98점, 최저 점수 65점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기억하고 계시겠죠? 사실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 가장 큰 값을 담아 놓을 그릇으로 맥스 넘버라고 하는 그릇. 자, 가장 큰 값을 담을 그릇에다가는 아주 작은 값을 담아 놓고 시작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마이너스 999 이런 걸 담아 놓도록 하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을 담을 그릇에다가는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낼 그릇에다가는 아주 큰 값을 담아 놓겠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어떤 시험 문제가 있는데 그 시험이 잠시만요. 고치고요. 그 시험이 점수가 0부터 100점 사이의 숫자만 나오는 점수 자체가 0부터 100점 사이의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시험이다. 그랬을 경우에 맥스 값을 맥스 값으로 100 이상의 값을 맥스 값은 100 이상의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점수가 0점이니까 맥스 값으로 0을 넣어도 되겠고요. 0보다 작은 수를 넣어두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0점보다 큰 점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 민 넘버로는 100점보다 큰 값을 넣어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상의 값을 넣어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마이너스 100점부터 플러스 1000점까지가 존재하는 그런 시험이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점이니까 맥스 넘버에는 마이너스 100보다는 작은 값. 그 다음에 민 넘버에는 최대값이 1000점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보다는 작은 점수가 마이너스 100점보다는 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꼬여서요. 그냥 마이너스 1000점서부터 플러스 1000점이라고 가정합시다. 마이너스 1000점서부터 플러스 1000점까지 존재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맥스넘에다가는 마이너스 1000보다 작은 값을 넣어주면 된 겁니다. 마이너스 1000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맥스에다가는 가장 작은 값을 넣는 거고 민에다가는 가장 큰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가장 큰 값 이상의 값, 작은 값 이하의 값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역시 또 반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I equal I in S 점수.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연습 문제 풀이해 보셨듯이 if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먼저 max NO 값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지금 I 값과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 크다, I 값이 크더라. 자, 맥스넘에 들어있는 것보다 I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I가 더 크니까 그러면 맥스 넘버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넘에다가 들어있는 것을 I로 교체해라, I로 바꿔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반대로 민 넘버하고 I 값하고 비교를 했더니 I 값이 더 작더라. 그러면 민 넘버를 I로 바꿔라 해주면 되는 것이죠. I로 바꿔라.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출력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프린트 최대값 퍼센테이지 D 2칸 정도 띄고 최소값. 자, 퍼센테이지 얘도 D죠? 퍼센테이지 맥스 NO, 민 NO. 연가로가 2개니까 닫은 가로 2개면 되겠죠. 자, 실행시켜 보시면, 자,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은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98점, 85점, 77점, 80점, 65점.
자, 6번째 학생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엔터를 치면 보는 바와 같이 점수가 들어있고 최대값 98점, 최소값 65점. 정상적으로 똑같이 나온 걸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완성을 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고요. 이렇게 NS 차트를 보고 죄송합니다. NS 차트를 보고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분을 완성해달라. 자, 그래서 교재 우리 329페이지에 있는 교재 32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6-10 바로 요거랑 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문제 6-10이 바로 지금 문제를 풀어봤던 이거랑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우리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완성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했던 교재 281페이지에 있던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해서 교재 281페이지, 그러니까 P281이겠죠? 자, 선택해서 보시면, 자, 바로 뭐냐면요, 우리 전 시간에 했던 메뉴 만들기입니다. 메뉴 만들기. 자, 이 메뉴 만들기를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완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281페이지에 있던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자, 점수를 입력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합계 평균을 구했던 부분 이 사이에다가 이 내용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f else문을 적용한 거와 if else if문을 적용한 게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서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일단 먼저 점수를 입력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나오겠죠. 메뉴가 나와서 해당 메뉴에 따라 합계를 구하면 합계 루틴이 돌고 그 다음에 평균을 선택하면 평균, 최고 점수를 선택하면 최고 점수. 우리 합계 평균 최고 점수를 구하는 거 지금 밑에서 6-14, 6-15에서 우리가 했으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바로 이 메뉴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바로 이 부분이 합계를 구합니다 라고 화면에 우리는 출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화면에 우리는 출력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진짜로 합계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합계 구하는 동작 루틴을 여기다가 적용시켜보자. 근데 합계를 구하는 루틴이 바로 뭡니까? 요거잖아요. 요게 합계와 평균 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바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 원본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save as 해서 완성된 성적이라고 하죠. 성적. 완성된 프로그램이니까 성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요. 자, 요게 합계를 구하는 부분이니까 그 합계 구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합계 점수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요 부분에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선을 약간 벌려놓고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들여쓰기 규칙을 맞춰야 되니까요. 들여쓰기 규칙을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합계만 있으면 되니까 합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워버리고 뭐 합계 점수를 구합니다 라는 메시지 그냥 그대로 둘까요? 이렇게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받고 1번 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이 루틴이 이 부분이 수행돼서 합계가 구해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루틴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거 자체가 또 평균 구하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역시 동일하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들여쓰기 규칙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는 합계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 되겠죠. 합계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최고 점수, 최저 점수도 마찬가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 집어넣고 들여쓰기 맞춰주고 들여쓰기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자, 요 내용을 역시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최저 점수 쪽에도 그대로 넣어주면 될 겁니다. 출력 부분을 빠뜨렸네요. 출력 부분. 그대로 출력 부분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이 부분은 최고 점수를 구하는 거니까 최저에 관련된 거는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최저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거해버리고, 여기도 최저에 관련된 부분인 이 부분은 제거해버리면 되겠고, 자,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최저점수를 구하는 거니까 최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거하면 되겠네요. 최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거해 주시고, 출력도 최고에 관련된 것을 제거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밑에 부분들은 필요 없는 부분이 될 테니까 완전히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시고 동일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F5에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점수를 입력하셔. 첫 번째 학생 점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마지막 열 번째. 엔터 해주면 다음과 같이 입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메뉴가 나오고 메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번 누르면 550 해서 합계 점수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자, 평균 점수 구해진 거 볼 수 있죠. 3번 최대 점수, 4번 가장 적은 점수까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완성을 한 거죠. 자, 우리 과거에 했던 것처럼 메뉴에서 여기서 우리 엔터를 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 여기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채워볼까요?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엔터를 쳤을 때 int 이 부분이 적용되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정수로 바꿔라,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그 문제죠. 결국 뭡니까? 여기서의 문제랑 동일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빼고 이제 if 그 메뉴 넘버가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못 입력한 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못 입력한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메뉴로 되돌아가야겠죠. 뭐 하면 돼요? continue. 뭐 필요하다면 프린트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되돌아가면 되겠죠. 되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이면 자, 메뉴 넘버를 이제 문자였으니까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int를 체결한 메뉴 넘버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문자를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문자가 그냥 엔터를 쳤다. 그러면 되돌아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정상적인 숫자를
숫자를 입력했다. 그러면 그 숫자로 입력을 변환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 숫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해당하는 번호에 맞춰서 해당 동작을 진행해 주면 되겠고, 그 외에 4 이상의 숫자를 입력했으면 잘못 입력하셨습니다가 되겠죠. 자, 그럼 실행시켜서 보시면, 자, 10점, 20점, 30점, 자, 3명만 하도록 하죠. 엔터 해주면 10점, 20점, 30점 정상자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1, 2, 3, 4 정상자로 되어 있고, 5번이나 6번이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입력하면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는 거 나올 걸 보실 수 있고, 실수로 그냥 엔터를 쳐도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는 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0을 누르고 엔터를 치면 되돌아가는, 종료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수 6-16. 자, 우리 6장은 역시 6-16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6-16은 거북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장으로, 새로운 걸로 작성하도록 하죠. 그래서 New File 선택하셔서 실습 6-16 거북이 도형 그리기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장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자, 늘 했듯이 같은 장소에다가 6-16 이렇게 준비해 주시죠. 자, 실습 6-16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각형을 4개를 그리려고 합니다. 사각형 4개 그리기입니다. 자, 이때 빨간색 면, 파란색, 녹색, 노란색 이러한 순서대로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거북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부터 한다고 그랬습니까? 임포트 터틀 부터 무조건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북 터틀 두 번째 터틀은 반드시 대문자입니다. 거북 쉐이프 모양 거북이 모양으로. 자, 이 세 줄은 무조건 자동으로 입력해야 한다 라고 했죠. 되셨죠? 자, 우리 앞에서 이미 했듯이 거북이를 이용해서 사각형 그리는 거 다들 이미 해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문장이죠. 그래서 for i는 in range 4 0부터 4까지 해도 되겠지만 1,5,1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거북 전진하면 되겠죠? forward 200만큼 100만큼이네요. 100만큼. 그 다음에 거북 90도 회전해야 되겠죠? 레프트 90만큼. 자, 실행시켜보면 바로 요 주석을 안 달았네요. 주석 표시를 안 했네요. 자, 바로 저 문장에 거북이가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각형 그리는 거를 4번 반복하면 되는 것이죠. 4번 반복하는 거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거북이를 90도 회전을 한 번 더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북 레프트 90 한 번 더 돌려야겠죠. 사각형을 그린 후 거북이 90도 회전시켜 놓고 또 사각형 그리고 거북이 90도 회전시키고 또 사각형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0도 회전을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문장을 다시 4번 반복하면 4개의 사각형을 그리겠죠. 4개의 사각형을. 자, 그러면 이 문장이 A라고 생각을 하고 자, 4번 반복해라. 이번에는 X로 하겠습니다. in range 1,5,1 해주고 여기다가 뭘 써주면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문장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집어넣고 줄만 맞춰주면 되겠죠. 들여쓰기만 잘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보면 뭐죠? 왠지 1부터 잠시만요. 실수했네요. 자, 4번 그리고 나서 한 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4개, 사각형을 4개를 그리는 애가 얘고, 사각형을 다 그린 후에 한 번 90도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90도를 여기다가 다시 또 집어넣어서 실수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여쓰기 하나를 잘못하면 전혀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정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면의 색상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면의 색상을 그릇에다 담아놓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컬러리스트라고 하는 그릇 안에 해당 색상이 이미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죠 말이죠. 팔레트가 있다. 블루,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옐로우. 됐죠. 자, 그러면 먼저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바뀌게 색상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 바꿔주려고 하는 게 바로 뭐죠? 면색이죠. 면색. 면색은 어떻게 해야 한다? 면색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면색. 뭐죠? 필 컬러이죠. 그 다음에 면 시작. 비긴 필.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린 후, 그리고 엔드 필. 그래서 면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는 4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면색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면 시작, 그리고 나서 도형 그리고 그 다음에 면 끝. 자,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도형을 그리는 애잖아요. 얘가 사각형을 그리는 도형 그리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을 그리기 전에 바로 거북 필 컬러, 필 컬러 무슨 색깔입니까? 레드입니다. 레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 레드가 컬러 리스트에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첫 번째 칸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컬러 리스트의 첫 번째 거 0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일단은요. 그래 놓고 거북 이제 비긴필 면 시작 해놓고 도형을 다 그린 후에, 물론 뭐 여기는 돌리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일단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도형을 그리는 애니까 여기서 거북 엔드필 해주면 되겠죠. 엔드필. 자, 실행시켜 보시면, 자, 보는 바와 같이 사각형을 4번 그리는데 빨간색으로 4번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바로 여기처럼 처음에는 레드, 그 다음 블루, 그 다음 그린, 옐로우 이렇게 되어야죠. 즉 컬러 리스트가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이렇게만 바뀌면 되겠네요. 그러면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3로 바뀌는 그러한 형태의 그릇이 지금 아무리 쳐다봐도 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존재하냐면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4였다가 이렇게 바뀌는 그릇은 있네요. 바로 그게 뭡니까? X죠. 0, 1, 2, 3 이렇게 바뀌는 그릇은 없지만 1, 2, 3, 4 이렇게 바뀌는 그릇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X-1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실행시켜보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리스트는 0부터, 첨자가 0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는 얘를 0,4,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거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면 훨씬 간단할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4번 반복하는 거니까 0,4,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훨씬 코드가 간단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추천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지금 도형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실습 6-16의 첫 번째 걸 완성했고요. 요거를 조금 진일보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도형을 8개를 그리는데 90도, 아까는 90도를 돌렸는데 이번에는 45도만 돌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45도만 돌리자. 즉 아까는 첫 번째 사각형을 그린 후 90도를 돌렸는데 이번에는 45도만 돌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45도.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바와 같이 네 번째를 그린 후 보는 바와 같이 에러가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에러가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옆에다가 에러 코드를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펼쳐놓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8번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8번. 도형이 8개니까요. 사각형이 8개니까요. 8개니까 8번 돌려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뭘로 고쳐야 됩니까? 사각형 그리는 예를 갖다가 우리는 8번을 반복시켜야지 사각형이 8개가 그려질 테니까요. 8번으로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말이.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8개를 그리는 과정에서 4개까지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는. 자, 그 에러가 뭐냐 하면, 자,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죠.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 이 에러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네 번째를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를 그리려고, 즉 무슨 얘기냐? x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처음에 0, 1, 2, 3 들어간 다음에 3이 들어간 다음에 이 노란색 사각형을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4를 딱 집어넣고 이제 이 문장을 수행한 거죠. 자, 그러면 칼라리스트 4입니다. 칼라리스트 4가 되겠죠. 자, 그런데 칼라리스트는 첨자가 0, 1, 2, 3이죠. 4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요? 5번째 색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5번째 색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5번째 칸이 존재하지 않는데 5번째 칸에 있는 색깔로 그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에러가 떨어진 겁니다. 에러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결과를 보면 뭡니까? 5번째는 다시 빨강, 파랑, 녹색, 노랑 4가지 색깔을 이제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자, 어떠한 4가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리려면 자, 우리 기억하시고 계시죠? 뭐냐면 띠 내가 무슨 띠인지 12가지 그럼 바로 뭡니까? 띠가 12가지 띠가 있는데 그 12가지 띠를 반복적으로 돌리는 거 그거랑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바로 뭘 하면 됩니까? 나머지 연산자 4로 나누면 저 결과는 항상 여기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x를 4로 나누면 이 결과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0부터 3 사이의 숫자만 나오게 되죠. 0부터 3 사이의 숫자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0, 1, 2, 3, 0, 1, 2, 3, 0, 1, 2, 3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바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시켜보면 보는 바와 같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색깔은 4가지 색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어주기를 5가지 색상을 주었다. 그럼 여기를 5로 고쳐야 될 거고 6가지 색상을 주었다. 그러면 6으로 고쳐야 됩니다. 매번 이 안에 들어있는 색상의 종류를 세서 입력해야 되잖아요. 고쳐줘야 되잖아요. 뭐하러 이렇게 고칩니까?
여기 있는 색상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내는 명령이 있죠? 바로 그게 뭡니까? len color list. 이거죠. 컬러 리스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칸의 수, 항목의 수를 세. 그게 바로 뭡니까? 색상의 수죠. 색상의 수죠.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색깔의 수인 것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컬러를 여러분들이 늘리기만 하면, 이 사이에다가 컬러를 원하는 색깔을 추가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컬러를 내가 두 가지 색상을 추가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4를 6으로 고쳐야 되고, 만약에 7가지로 늘렸다. 그러면 여기를 4를 갖다가 7로 또 바꿔주고, 매번 이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매번 여기를 고쳐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지금은 색깔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의 수정의 용이성,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더 사용하기 편하고 수정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드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실행시키면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연습 문제에 교재 336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맨 마지막 6-17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엔 색상의 종류를 훨씬 더 많이 한 거죠. 색상의 종류를 훨씬 더 많이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8가지 색상이네요. 그 18가지 색상을 가지고 반복해서 33개를 의 사각형을 그린 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서 고쳐주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6장이 되겠고요. 제어문이 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정렬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그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우리 6장을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입니다. 자, 7장 준비해 주시죠. 오늘은 7장의 그 함수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우리가 14주차 마지막 주이거든요. 그래서 14주차에는 함수를 실질적인 예를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장 함수이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함수라는 건 뭐냐? 뭐 다들 알고 계시죠? 펑션 해서 어떠한 입력값을 받았을 때 내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이루어져서 어떤 최종 결과를 내놓는, 이때 이 함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입력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펑션, 그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함수 fx는 뭐 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y는 2x 플러스 5 1차 방정식이죠. 그랬을 때 이 입력값으로 x값을 갖다가 2를 집어넣으면 x로 2를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2는 4 해서 결과값으로 9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함수가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이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입력이 들어가면 함수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다. 2x 더하기 5다. 그랬을 때 출력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다시피 x가 1이 들어가면 7이 될 것이고 2를 가지려면 9가 될 거고 다 아는 이야기겠죠. 바로 이러한 것, 요런 거를 만드는 게 바로 프로그램에서의 함수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로 강남대학교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값으로 줬더니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어떤 동작을 하고 났더니 결과값으로 5를 내놓더라 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로 x로 대한민국을 집어넣었더니 결과값으로 4가 나오고 리스트 1, 2, 3, 4, 5 리스트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고 이건 리스트 데이터죠. 리스트 데이터
5개의 항목이 들어있는 내용을 담아서 집어넣었더니 5가 나오더라. 자, 이 결과값은 바로 뭡니까? 이 글자 수, 문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 문자의 글자 수. 리스트 같은 이렇게 여러 개의 형태로 여러 개의 자료형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형의 경우 그 항목의 개수, 그 항목의 개수가 나오는 바로 그러한 함수입니다. 자, 이러한 함수 우리 이미 배웠죠. 우리 한번 해봤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렌이었죠. 렌. 랭스, 길이라는 의미의 렌이라는 함수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우리 렌이라는 이 함수의 실질적인 내부 구조, 내부 구조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지만 대충 짐작은 가죠. 아, 글자를 입력받았을 때 그 글자의 개수를 세고 리스트와 같은 여러 칸으로 된 자료형을 받았을 경우에 그 항목의 개수를 센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는 동작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또 포문을 돌려서 그 길이를 계산해. 자, 뭐하고 같습니까? 1부터 10까지 합구하는 거랑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부터 10까지 합, 1부터 n까지 합의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지만 우리가 1부터 10, 1부터 n까지 합 프로그램에서 조금 조금 이렇게 확장한 것에 불과하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잘 한번 들여다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기본 구조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테스트 리스트 1, 2, 3,5까지를 담아놓고 len 테스트 리스트 해주게 되면 그 결과가 5가 나온다 라는 사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바로 이 len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까지는 명령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바로 이것이 함수였던 겁니다. len 함수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우리 STI라는 그릇 안에다가 강남대학교다 라는 문자를 이렇게 집어넣고 역시 마찬가지로 len str 해주면 역시 똑같이 5가 글자가 5자이니까요. 5개의 글자가 나타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바로 우리 len이라는 함수, 우리 이미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len이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글자의 경우에는 글자의 개수, 그 다음에 리스트와 같은 여러 칸으로 된 자료형의 경우는 그 칸수, 즉 항목수가 되겠죠. 그 항목수를 내놓는 함수다. 그렇죠? 바로 그 함수는 실질적으로 len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그 내부 구조를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바로 len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 테스트 리스트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글자 수를 계산해내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len 해서 한 줄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길이를 알아야 될 내용이 여러 군데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어떤 특정 자료형에 들어있는 항목의 수를 알아내야 될 일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럴 경우 매번 해당하는 이 기능을 매번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len이라고 하는 이 한 줄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훨씬 프로그램을 간략화할 수 있고, 훨씬 보기 좋게 해서 유지보수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유지보수에도 훨씬 더 효율적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함수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함수에는 크게 내장 함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내가 사용자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 나만이 특별하게 내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 함수가 필요하다, 그럴 때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 바로 그런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고요. 파이썬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기능들은 자주 쓰일 것 같으니까 파이썬 개발자 쪽에서 이미 만들어가지고 제공해주는 함수, 바로 그런 걸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len이라는 함수. 이 len이라는 함수가 바로 전형적인 내장 함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내장 함수에. 자, 그럼 넘어가서.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함수를 호출하는 측이 있겠고요. 함수를 호출하는 측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함수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함수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 쪽에서 함수를 호출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호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는 바와 같이 함수명으로 define 함수명 가로 그 다음에 인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술해주고요. 그 이름이 렌이니까 렌이라는 자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렌이라는 자식을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정보를 전달한단 말이죠. 이렇게 자식에게 전달한다. 바로 그런 전달하는 내용을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바로 이 인수라고 한다. 아규멘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식이 어떤 행동을 수행을 한 후에 최종 결과가 있겠죠. 뭔가를 했으면 뭔가 그 결과를 어떤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테니까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리턴인데요. 여기 있는 리턴인데요. 그 리턴에 있는 이 랭스를 이제 다시 부모님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 바로 그거를 반환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에게 인수를 전달하고 자식은 다시 그 결과인 리턴을 되돌려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총 4가지 유형의 함수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4가지. 그래서 인수와 반환값, 주고받는 게 다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부모님이 자식한테 어떠한 내용을 전달은 하는데 그 자식은 결과를 내놓지 않는, 결과를 다시 되돌려주지 않는, 결과값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없는데 그냥 어떤 결과를 내놓는 그런 경우, 인수는 없고 반환값만 있는 반대의 경우가 되죠. 둘 다 없는 경우, 모두 없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유형의 함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거의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그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 놓은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함수의 기본 구조는 부모와 자식 간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걸 인수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요 테스트 리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리스트 1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이 5개의 자료형을 전달한다. 자, 이때 보내는 측은 테스트 리스트 1이죠. 받는 측은 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리스트 1이라는 그릇이 있고 이쪽에서는 뉴 리스트라는 그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테스트 리스트 1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걸 뉴 리스트 그릇에다 이렇게 싹 부어준다. 복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개는 똑같은 그릇입니다. 물론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지 이 2개가 동일한 그릇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식 렌이라는 이 함수 내에서는 바로 이제 new list라고 하는 요 그릇을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겠죠. 바로 그 행동이 이 칸의 수, 항목의 수를 계산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바로 이 length라고 하는 이 그릇에는 지금 5가 들어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5가 들어있게 되겠죠? 바로 그 결과를 이제 다시 되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5를 이렇게 되돌려주면 바로 요 부분이 지금 5인 것이죠. 요 부분이 5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요게 결론적으로 숫자 5가 되는 겁니다. 숫자 5. 자, 그 얘기는 x 이퀄 5. 이거랑 같은 거니까 5가 x에 담기겠죠. 5가 x에 담기겠죠. 자, 그래서 5가 전달되어서 x에는 5가 이렇게 담기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구조입니다. 흐름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바로 요 테스트 리스트 1 또 받는 측의 뉴 리스트 1 요 바로 요걸 전달하는 걸 인수 아규멘트라고 하고 결과값을 반환해 주는 걸 리턴 값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 인수 리턴 값이 둘 다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인수만 있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가 있고 인수가 없고 반환값만 있는 함수가 있고 둘 다 있는 함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둘 다 있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둘 다 있는. 자, 둘 다 있는 경우이니까 avg라고 하는 함수 쪽으로 인수를 두 개를 전달하고 있네요. A와 B 두 개를 전달한단 말이죠. 지금 붙여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 사실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A와 B는 떨어뜨려 놔야 되겠죠. A라는 그릇과 B라는 그릇은 전혀 다른 그릇이니까요. 역시 XY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추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X에 들어가고 B가 Y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위치, 그 위치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료가 전달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 그냥 x 더하기 y를 한 것을 2로 나눈 값이네요. 결과가 구해줄 것이고 그 결과 값인 8을 2로 나눈 4값, 그 4값이 전달이 되겠죠. 리턴에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avg a, b가 4 이렇게 쓴 거랑 같은 겁니다. 얘의 결과가 4니까요. 그럼 result 1에는 4가 들어가겠죠. 4가 들어가겠죠. 자,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요번에는 인수는 있는데 리턴 값이 없는 경우이죠. 자, 마찬가지로 3과 5가 전달돼서 XY에는 3과 5가 담겨질 것이고, 자, 해당 함수 쪽의 프로그램은 프린트 평균에서 출력을 해버렸네요. 자, 받아서 주 프로그램 쪽에서 출력을 할 거냐, 아니면 함수 쪽에서 그냥 자기가 계산해서 그 결과를 자기에서 그냥 바로 출력할 거냐,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력을 한 것이죠. 바로 출력을. 여기도 그림에 오류가 있네요. 이 별이 없어야 되는데 별이 붙었네요. 이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가로가 돼야 되는데 별이 붙었군요.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력을 해버리고 되돌릴 게 없는 것이죠. 아까 전에는 이 4를 받아서 여기서 출력하려다 보니까 주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려다 보니까 함수 쪽인 avg 함수에서 계산된 결과를 받아올 필요가 있었는데 아예 함수에서 그냥 출력을 해버리면 계산을 한 후 그 결과를 출력을 해버리면 굳이 함수 주 프로그램으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avg a, b 한 그 결과를 담을 그릇, 바로 result 1과 같은 그러한 그릇이 필요 없겠죠. 이 결과를 내가 굳이 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호출하는 측이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동일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주는 건 없는데 받기만 하는 경우인 것이죠. 자, 메뉴 같은 것이 전형적인 얘기인데요. 메뉴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메뉴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그 메뉴 번호를 선택하게 되겠죠. 선택한 그 번호를 가지고 와서 주 프로그램에서 이제 다시 그 메뉴 번호가 1이면 1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애한테 전달을 하고 2면 1번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애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메뉴 쪽에, 그러니까 주 프로그램 쪽에서는 메뉴 번호를 가져와야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뉴를 호출을 했는데 그냥 메뉴를 출력하고 그 메뉴 번호를 선택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메뉴를, 물론 메뉴의 종류를 전달해 줄 수도 있지만 그 메뉴 프로그램 쪽에서 아예 메뉴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전달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메뉴야 라고 호출을 했더니 그 메뉴라는 애가 이미 그 메뉴 내용 다 갖고 있어서 자, 화면에 출력하고 메뉴 선택까지 애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인수가 없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여기도 좀 잘못됐네요. x, y가 없어야 되는데 그림상에서 없어야 되는데 이거 없는 걸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x, y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 가로하고 이쪽 메뉴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인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요 두 개의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요 가로 안에 여기 보시는 바처럼 a, b 했을 때 x, y 했듯이 뭐 비어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메뉴 쪽에서 무언가를 행위를 한 후 최종 결과 리턴이 있다는 것이죠. 리턴이 메뉴 넘버인 리턴을 하게 됩니다. 리턴을 하게 되면 만약 메뉴 넘버 그러니까 NO에 숫자 2가 들어있다면 바로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메뉴라고 하는 호출한 이 부분이 2가 되는 겁니다. 2가. 그러면 초이스라는 그릇 안에는 2가 들어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초이스에 들어있는 게 1이냐, 2냐, 3이냐, 4냐에 따라 해당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 되겠죠. 메뉴 측에서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둘 다 없는 경우입니다. 자, 호출하는 측에서도 인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함수 측에서도 인수가 없는 거죠.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측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그 결과를 넘겨주는 게 없으니까 그 결과를 담을 이렇게 초이스처럼 이런 그릇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요거랑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총 이런 네 가지 스타일의 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인 거고, 그 내용이 교재 3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례를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함수는 바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호출은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 다 했으니까 쭉 넘어가셔서 한번 직접 실례를 들고 오늘은 여기까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그러면 df 함수를 메인 전에 기술하셔야 됩니다. 메인을 기술한 다음에 함수 기술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함수를 먼저 기술하셔야 됩니다. define sum a, b. 자, 반드시 뒤에 점점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엔터 해주면 이미 들여쓰기 돼 있고, 이제 함수의 실질적인 내용을 여기다 담으면 됩니다. 이때 함수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프로그램 코딩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코딩하시면 됩니다. 독립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A와 B라는 것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예를 들어서 sum equal A 더하기 B를 하겠다. 그래 놓고 return sum이라는 그릇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엔터 해주시면 이제 함수를 완성을 했고요. 함수를 완성했고, 그럼 이제 메인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도록 하죠. 메인 프로그램으로 x에다가는 10을 담고 y에다가는 20을 담아 넣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나중에 여기를 input 명령을 써서 키보드를 입력받게 해 놓으면 언제든지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함수는 바로 합계 구하는 프로그램이죠. 두 개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더해서 그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z라는 그릇에다가는 sum x 그릇, y 이렇게 해주면 x에는 지금 10이 들었고 20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10과 20을 같이 주면서 썸이라는 그 함수한테 자식한테 10과 20을 주면서 야, 이것 좀 네가 더해줘,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 결과가 바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쪽으로 가서 계산이 된 다음 썸이라는 그릇에는 추정적으로 30이 들어있을 거고, 바로 결국 그것이 이 내용 썸 가로 x, y가 3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z equal 30 이렇게 쓴 거랑 같은 이야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z 해보면 보는 바와 같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걸 볼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되셨죠? 자, 그럼 요번에는 밑에 있는 AVG 평균을 구하는 내용이네요. 평균 구하는 내용이나 뭐 썸을 구하는 내용이나 큰 차이 없으니까 뭐고 둘 다 있는 경우이니까 뭐 해봤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환값이 없는 경우인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df avg x, y다.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 평균 x 더하기 y 나누기 2 한 것이죠. 자, 이런 함수입니다. 자, 메인 프로그램에서 x equal 10 x equal 10 y equal 20 x equal 10이요. 자, 그런 후 z equal avg x, y 그래서 호출을 한 것이죠. 자, 이때 z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는 바치 엔터를 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즉, 이 avg x, y가 수행된 결과가 바로 이것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avg x, y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 결과 자체가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일 뿐, 이 자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음이 z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none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이거는 그냥 avg x, y
이렇게 해주면 끝나가. 굳이 Z라는 그릇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돌려주는 게 없으니까 그 돌려주는 값을 담을 그릇을 준비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메뉴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define 메뉴 인수는 없고 반환값만 있는 경우 자 프린트 중경 프린트 1 합계 프린트 2 평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no equal 이거 실수했네요. 엔터를 한번 더 쳐서 자, no equal int input 메뉴 선택.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파이썬 쉘에다가 작성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했을 때 굉장히 번거롭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로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워낙 짧은 내용이니까 그냥 쉘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우리가 파일 형태로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오히려 자 이렇게 해서 메뉴 함수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메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메인 프로그램은 바로 메뉴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켰더니 보는 바와 같이 바로 메뉴 함수가 호출돼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을 선택했다 하고 엔터를 딱 치면 NO라고 하는 이 그릇에는 지금 숫자 1이 들어있을 거고 그 1이 리턴 되었겠죠. 그러니까 메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 자체의 결과는 바로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이스라는 그릇에는 지금 1이 들어있을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프린트 초이스 해주면 1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메인 쪽에서는 이제 이 밑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초이스가 1이 들어있으면 합계를 동작하는 루틴을 진행하도록 하게 하고 2가 들어있으면 평균을 계산하는 그러한 내용을 진행하게 하고 0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바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는 둘 다 없는 경우죠. 자, 지금 메뉴 선택을 함수 쪽에서 했는데 그냥 메뉴라고 하는 함수는 그냥 메뉴만 보여주고 이 메뉴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은 메인 쪽에서 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뉴 함수는 그냥 이대로 있고 그냥 메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가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메인 프로그램은 메뉴 바로 호출을 했죠. 이때 메뉴라는 자식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메뉴야 라고 불렀더니 그 메뉴라는 애는 그냥 메뉴 화면만 보여주는 애죠. 메뉴 화면 그래 놓고 그 메뉴에서 선택된 것을 메인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번호를 초이스라는 그릇에다 담아 놓고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동작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수도 없고 리턴도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리턴도 없는 두 가지 다 없는 경우를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교재 347페이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인수를 모를 경우, 그러니까 인수가 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주고받아야 될 개수가 몇 개가 될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인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자, 일반적인 기존의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는데요. C라는 언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C2 플러스라고 해서 객체지향 언어 형태로 간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파이썬도 바로 이렇게 유익한 기능인 이러한 기능들을 객체지향 기능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요. 별을 달아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반환값은 반드시 한 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다. 반환값을 여러 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define sum multi라고 해서 multi a 더하기 b, a 곱하기 b, a 마이너스 b, a 나누기.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개의 결과를 동시에 전달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 요 네 개가 한 덩어리가 돼서 가는 것이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이거를 여기처럼 이렇게 return a 더하기 b, return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면 뭐 4개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 4개의 정보가 담긴 하나의 그릇이 전달합니다. 여기서의 하나라는 얘기는 그릇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릇. 변수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변수. 그러니까 4칸짜리 그릇 1개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4칸짜리 그릇. 근데 4개의 그릇이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그릇으로는 전달할 수가 없고 하나의 그릇 안에 4칸을 구성을 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튜플로 전달하게 됩니다. 튜플로.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니까요. 무조건 그냥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리턴을 만나는 순간 호출했던 애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밑에 있는 이 세 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만나면 무조건 호출했던 애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문장들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문장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혼동을 해서 이렇게 4개를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값 설정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잠깐만 얘기를 한다면요. 전역 전체에서 다 동작하는 변수다라는 얘기고 지역 변수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변수 그걸 지역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메인 쪽에서 기술되어 있는 변수들 메인 쪽에서 기술되었던 메인 쪽에서 사용했던 그릇 그 그릇은 전역 변수이고 그 메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전체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함수 A, 함수 B, 함수 C가 있다면 메인 쪽에서 사용했던 그릇은 A, B, C 함수에서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A라는 함수에서 만들어서 사용한 그릇 X가 있다면 그 X라는 그릇은 A라는 함수 안에서만 존재하지 다른 데서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그런 게 있다. 역시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내장 함수 교재 354페이지.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76개 종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주 쓰이는 게 이 정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 이것도 바로 우리가 많이 썼지만 이것도 바로 함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 자 이런 정도로 쓴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 함수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쭉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더 이 사용법을 익히시면 보다 더 진일보한 그런 프로그램 코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학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렇게 수많은 함수들을 미리 공부를 해놨다가 쓰지 않으면 이제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책의 어떤 부분에 있다라는 사실만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거 책에 어디에 있지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얼른 책을 보고서 다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입력함수, 인풋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 기타 다양한 함수들이 쭉 있으니까 그냥 쓱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이러한 함수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러한 기능하는 함수가 우리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해주신다면 얼른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쭉 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셔서요. 교재
384페이지로 이제 좀 지나가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84페이지 재기함수입니다. 재기함수. 재기함수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 자기가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를 바로 재기함수라고 하죠. 전형적인 예로 뭐 5팩토리알 같은 경우 5팩토리알 같은 경우 5팩토리알은 5 곱하기 4팩토리알이죠. 4팩토리알은 4 곱하기 3팩토리알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팩토리알과 하는 함수가 팩토리알을 다시 부릅니다. 5팩토리알은 그 함수 안에 4 곱하기 4팩토리알을 하면 될 것이고 4팩토리알 함수는 다시 4 곱하기 3팩토리알을 부르면 되겠죠. 바로 그러한 함수를 재규함수라고 합니다.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하죠. 자, 역시 별을 달아놨으니까요. 생략하도록 하고 뭐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이런 피보나치 수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구할 때 이런 재규함수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고 편안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재규함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재규함수에도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져서 이제 본격적인 실습 7-1에서 실예를 함수에 대한 실예를 다루어 보도록 하죠. 실예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실질적인 함수의 실예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